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렇게 오늘 센터로 왔어요. 얘가 또. 자, 보시고. 자, 오늘 자료 이제 보세요. 자, 또 이제 우리 지난주에 이제 공동 신청 받죠. 자, 이제 자료 한번 펴보세요. 공동 신청에서 일단 자, 27페이지 이제 공동 신청돼 있고요. 일단 각종 등기할 때 권리자 문제와 구별 가장 기본이에요. 이제 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27페이지 위에 박스랑 밑에 그 그림을 자꾸 이어 보셔야 돼. 아래 위로 이렇게 이어 보시고. 오늘 넘어가서 이제 자, 29 가보세요. 이제 단독 신청 보시고. 단독 신청 파트 여기도 이제 최근에 자주 이제 문제가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자체는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오늘 요 책을 다 끝낼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음, 음, 음. 이게 또 이게 또 안 먹어요 또? 됐어요 이제. 어, 이제 다른 과목이 진도가 다 끝났다면서요. 응?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열심히 달릴 계획입니다. 자, 보시고 일단 29에서 보세요. 일단 단독 신청 여기는 최근에 주로 시험 문제 나오면 단독 신청 종류 있죠. 우리 위주로 물어봤어요. 단독 좀 물어봤고.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이제 판결 파트, 판결에 대한 등기가 또 시험 나온 부분입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는 이제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판결 종류 물어보는 거 하나. 두 번째가 이제 단독 신청 종류 물어보고 두 가지 시험 나오고. 그래서 볼게요. 일단은 요 단독 신청. 자, 그 이제 우리 서브노트 한번 잠깐 펴보시면 서브노트를 보셔도 되고 거기 책에는 박스를 봐도 되고. 자, 이제 단독 신청은 종류를 크게 이제 세 개로 잘랐어요. 잘라서 분류하기를. 서브노트 잠깐 보시면 자, 89페이지 분류했죠. 첫 번째가 이제 당사자가 1인만 존재한다. 자, 그러면 또 올려보세요. 당사자가 1인만 존재하는 게 뭐 있다. 그게 이제 대표가 뭐 보존 등기나 상속 등기 이렇게 될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이거겠죠. 표시의 등기. 권리의 등기는 공동 신청이죠. 표시 등기는 단독 신청한다. 이렇게 될 거고. 또 하나가 세 번째가 이제 등기의 진정성 보장.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있죠. 또 진정성 보장 대표가 뭐가 있죠? 그게 이제 판결에 의한 등기. 또 수용. 이렇게 이제 보시고 수용은 잘라 주셔야 돼. 자, 수용 주체가 단공서람은 어떻게 등기하고 촉탁 등기하고 일반 기업은 단독 신청한다. 그게 좀 이따 이제 5장에서 나올 내용입니다. 이제 그래서 종류 한번 쭉 보셔야 돼요. 자, 그다음 이제 그 외 앞으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말소 등기는 원칙은 공동 단독, 원칙은 공동이고 의무자가 사망했을 때 의무자의 소재 불명일 때 이때는 단독 신청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제 뭐 최근에 물어보는 게 요거 이제 규약상 공용 부분 뜻의 등기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용어 한번 쭉 읽어보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종류, 첫 번째고 이게 한 문제거리예요. 그럼 두 번째는 요거 올 거예요. 이제 판결에 의한 등기. 자, 이제 판결 보세요. 그림.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을이 갑에게 대금을 줘야죠. 대금을 주고. 그럼 을이 갑에게 얘 등기 넘겨 요구했는데 갑이 협력 안 해요. 협력 안 하면 을 혼자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을 어디 가야 돼? 법원에 이제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판결 나오죠. 갑은 을에게 등기를 이행하라. 무슨 판결? 이행 판결. 자, 보세요. 판결 딱 떨어지면 이제 문제는 갑이한테 순순히 등기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주겠지 이제. 밑에 이제 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뭐 가지고 판결서 가지고 등기를 신청하면 되겠죠. 판결서.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던 단독 신청이죠. 이렇게 나왔어요. 아, 단독 신청. 요 판결은 무슨 판결? 원칙은 이행 판결이고 하나. 두 번째 예외가 있죠. 공유물 분할 판결. 요거 이제 예외고. 두 번째는 언제나 판결은 이행 판결을 요하죠. 확정 판결을 하지. 확정돼야 한다. 이렇게 나왔고. 또 그다음 이제 판결에 의한 등기는 판결서 가져와야죠. 판결서 말고 이거 어때요? 하해 조서, 인락 조서. 요것도 되겠죠. 자, 근데 공정 증서 가지고 단독 신청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오케이, 이제. 공정 증서는 X. 여기 어딘가 하면 이제 우리 교재 자, 서브노트 그 90페이지에 있어요. 이제 쭉 읽어보셔야 돼요. 오케이, 이제 줄근 지문들 확인했죠? 또 하나 중요한 거 이제 자, 우리 판결 받았어요. 우리 판결 받은 지 10년이 훨씬 지나서 등기 신청하면 이 신청원이 이제 받아줘요 말아요. 받아준다니까. 이게 이제 정답으로 4번 떴어. 그래서 거기 있어요.
자, 리을번. 90페이지 끝에 리을번. 별표 다 쳐놨죠? 그래, 그게 이제 시험 나온 질문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나와 이제. 10년이 훨씬 지나도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두 번째 판결 종류. 두 번째는 이제 신청을 해야죠. 누가 신청해요? 이제 우리 이제 언제는 승소한 권리자, 승소한 의무자만. 그럼 패소한 자는 대위 신청할 수도 없다. 이렇게 되겠죠. 이제 첫 번째 됐고. 두 번째 요거죠. 공유물 분할은 원피고 불문하고 단독. 이렇게 갖고 이제. 그래서 신청인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날짜 요건 아직 보실 필요 없고요. 그다음 이제 이렇게 하세요. 이제 판결서 가져와야죠. 우리 판결서 가져올 때는 뭐도 가져와라? 뭐도 갖고 와야 돼. 아니지. 판결서 가져올 때는 확정 증명을 첨부해야지. 우리가 좀 전에 확정 판결을 요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백을 주장하고 있어. 얼굴이 또. 자, 기분 나빠졌어. 91페이지 4번의 기억. 판결 정보 가져올 때는 뭐도 가져온다? 확정 증명을 첨부한다. 근데 문제는 상달 증명은 첨부해요, 안 해요? 안 한다. 그래서 이게 한 문제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일단은 단독 신청 종료함 쭉 보셔야 되고 두 번째 이거예요. 이제 판결에 의한 등기.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올해 시험 나올 차례입니다. 이제 좋고. 자, 확인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시험 나오나? 자, 우리 이제 그 스피드는 보세요. 자, 29페이지 23번. 자, 등기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 의무자의 소주의 불명으로 재건 판결을 받으면 권리자는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등을 신청할 수 있다. 맞죠? 여기서 이제 의무자의 소지의 불명. 요거 나오면 뭐가 따라와야 돼요? 재건 판결 받으면 이렇게 된 거지 이제. 2번. 자,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 권리자는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 설정 등기 말소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해야 한다. 자, 수용 줄거주시고. 자, 그럼 이렇게 했죠. 우리가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 등기해야죠. 그때는 수용되는 토지든 모든 권리는 직권 말소 그래야지. 근저당권 직권 말소 이렇게. 그래서 24번이 그럴듯해요. 쏘가요. 시험 보러 가면. 자, 25번. 토지를 수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줄거주시고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요거는요. 간공서예요? 일반 기업이에요? 일반 기업이야. LH가 간공서라고? 아니야. 이거 일반 기업일 뿐이야. 그냥. 이제 단독 신청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우리 이렇게 했어요. 간공서 그러면 국가나 지자체 이렇게 나와야지 이제. 공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원칙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뭐 LH가 국가로부터 유인받아 막 이렇게 나오면 그때는 촉탁이 될 수도 있어요. 일반 지문은 일반 기업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26번. 근저당권 채권 체국을 감액하는 변경 등기 특정 유종에 의한 이전 등기는 단독으로 신청한다. 둘 다 이제 공동 신청 그래야죠. 이제 그 앞에 부분 채권 체국에 감액하는 변경 이게 이제 권리 변경 등기고 또 하나 이제 유증은 자 이렇게 했죠. 상속 등기는 공동 단독, 상속은 단독, 유증은 포괄 특정 불문하고 공동 신청 등기고. 27번. 자, 소유권 이전 등기의 이행 판결에 가증이 붙은 경우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여도 가집행은 선고에 의한 소유권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이제 여기 27번에서 중요한 말이 뭐예요? 그렇지? 확정되지 않았잖아. 확정 안 됐으니까 신청할 수는 없다 그랬죠. 우리 이렇게 했잖아요. 보세요. 법원서 판결 따로 떨어지면 이 판결 무조건 따라가야 돼요? 아니죠. 2주가 이제 불복 기간이죠. 그래서 1심 판결은 2심 법원의 항소, 2심 판결은 대법원의 상고. 이렇게 2주 기간 내에 항소나 상고할 수 있죠. 그럼 이제 보세요. 항소 상고하면 이 판결 아무 효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2주를 무사히 지나가야죠. 요걸 이제 우리가 이제 확정됐다 이렇게 표현했죠. 확정 판결. 그 문장 주 포인트는 거기에요. 확정이 안 됐으니까 신청할 수가 없다. 3번, 28번. 공유물 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의 피고도 단독으로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공유물 분할. 요거는 원피고 불문하고 단독 신청이고. 29번. 소유권 이전 이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면 그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10년이 훨씬 지나도
신청할 수 있죠. 요 문장 정답으로 4번 떴어요. 주요 지문이요. 30번. 자,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패소한 등기무자도 그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중요한 거. 판결에 의한 등기는 누구만? 승소한 권리자, 승소한 의무자만. 패소한 자는 대위할 수도 없다. 이렇게 나오고. 31번. 판결에 의한 소유권 등기 신청서에는 판결 정보과 그 판결에 대한 송달 증명을 첨부해야 한다. 송달 증명이 아니고 특정 증명 그래야지. 특정 증명. 그래서 단독 신청 올해 하나 충분히 문제 나올 시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돼. 잡아놓고 넘어가서 이제 그다음 이제 제3자에 의한 등기. 제3자 파트고 최근 특징이에요. 이 파트가 매년 시험 나와요. 최근에. 그래서 서브노트 자 확인해 주세요. 자, 91페이지 펴주시고 여기 종류라면 쭉 아셔야 돼.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합니다. 자, 제3자에 의한 등기는 종류가 되게 중요하고요. 일단 종류를 이렇게 잘라줘요. 크게 이제 보시면 첫 번째가 이제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두 번째가 이제 대위 등기. 또 대위 등기에서 중요한 5가지 이렇게 이제 명칭 보셔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이 파트 내 특징에서 뭔가 하면요 용어 정의 꼭 아셔야 돼. 세부사항까지는 문제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종류가 중요하니까 종류 보시면 되고.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이거 왔어요 이제.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다. 밑에 그림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자, 포괄 승계인 그러면 누구예요? 대표가 상속인이죠. 요거 옛날에 여기를 이렇게 불렀어요. 상속인에 의한 등기라고. 지금 명칭을 바꿨어요. 이렇게 이제 포괄 승계인이고. 근데 구분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요거죠. 아버지는 갑이고 아들이 을이다. 자, 갑이 사망했어요. 아들 을은 이제 등기해야 소유자, 등기 안 해도 소유자. 소유자. 처분하려면 등기를 해야지.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제. 갑에서 앞으로 이제 자, 소유권 등기하고 소유권 등기할 때 등기 원인이 뭐다? 상속. 그러나 등기부에 사망 그러고 쓰겠어. 원인이 뭐다? 상속. 요게 이제 상속 등기예요. 맨날 말하던 거. 상속 등기고. 두 번째는 보세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A와 C가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첫 번째 매매 계약. 그럼 이제 A가 C한테 뭐 해야죠? 등기를 넘겨야죠. 자, 근데 A가 등기를 안 하고 있다가 사망했어요. 문제는 보세요. A가 C한테 등기할 의무는 이제 소멸 상속이죠. 그럼 이렇게 해야 돼 이제. 보세요. 원칙대로 하면 A로부터 B 앞으로 상속 등기하고 다시 등기를 넘겨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요 C랑 계약한 게 누구예요? A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하지 말고. 이때는 이제 보세요. A와 C가 계약을 체결했죠. 이때는 이제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가름하여 등기를 직접 넘겨요. 한 번에 딱 A로부터 C 앞으로. 이게 뭐다? 또 이제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또는 상속인에 의한 등기입니다. 이제. 그럼 이제 보세요. 원래 여기는 등기를 2번 했어야죠. 한 번에 끝내주겠다 그 말이죠. 이게 이제 법률에 규정된 특칙사항이에요. 이렇게 이제 제목 아셔야 돼. 이게 이제 포괄 승계인 또 이제 상속인에 의한 등기. 그림 구분해야죠. 자 보시고 밑에 그 박스 한번 보세요. 밑에 박스. 자, 그럼 첫 번째 이제 상속 등기는 등기할 때 공동 단독 신청이고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는 그는 공동 신청 그래야죠. A는 죽고 없죠. 누가? B와 C가 같이. 오케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상속 등기할 때 등기 원인이 뭐다? 상속이 되겠지. 이제. 여기 보세요.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할 때 여기는 이제 등기 원인이 뭐다? 매매가 되겠죠. 있죠. 양자 비교. 오케이. 이제. 또 특징 하나는 상속 등기할 때는 등기 원인 정보가 뭐예요? 상속이니까 그렇지. 가족관계 증명서. 요 을이 이제 상속인인 거 보여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할 때 이제 등기 원인 정보는 여기 이제 무슨 계약서 있겠죠. 이렇게 하세요. 자르세요. 그림. 용어 뜻만 꼭 아시면 돼. 그래서 특징은 뭔가 하면 여기 보세요.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죠. 여기는 매년 용어 정의가 시험 나와요. 이렇게 아시면 되고. 첫 번째였고요. 넘어가서 이제 대위 등기 종류가 이제 5가지인데 크게 3개 보시면 돼요. 첫 번째가 이제 채권자 대위 등기다. 우리 수업 시간에 그림 이렇게 그렸는데 들어보세요. 그림. 이제 갑 보세요.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근데 이제 을이 등기하고 버티고 있어요.
너 왜 등기 안 해? 딱 그랬더니 을이 씨구더니 그래요. 예, 채권자가 100명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을한테 채권자가 100명 있대요. 뭐예요? 잘 나가는 빚쟁이. 자, 보세요. 이제 그러면 마음에 드는 토지가 있어요. 사가지고 을 앞으로 등기하면 어떻게 돼? 채권자 가만히 이제 안 있겠죠. 그래서 등기 안 하고 버티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을한테는 채권자가 병이 있는데 문제는 보세요. 지금 등기가 가압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을의 채권자 병 이거 압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이제 병이 밤마다 이제 물 들어놓고 빌어. 을 등기해라 등기해라 맨날 빌어요. 등기하면 뭐 하려고? 뺏어오려고. 끝끝내 등기해 안 해? 안 하죠. 그래서 이제 병이 살짝 맛이 갔어. 병이 딱 가요,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해 버려요. 자, 그럼 보세요. 병 얘는 등기 권리자, 의무자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 이제 봐요. 계약은 지금 둘이 했잖아요. 그래서 네가 왜 왔니? 각하 처분 딱 때리면 오히려 국가가 이렇게 악질 채무자를 보호하는 꼴이에요. 이 경우에 병이 이제 채권자임을 증명하면 등기는 받아주겠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등기는 보세요. 갑으로부터 누가 앞으로 등기해요? 그렇죠. 병이 그 물건 놔주고 그런 게 아니죠. 여기 이제 보세요. 포인트 이거예요. 대위 등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등기 신청은 병이 했죠. 등기는 을 앞으로 해야죠. 이렇게 표현해. 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 명의 등기를 신청한다. 이렇게 와야죠. 이제. 이게 포인트예요. 이제. 더 중요한 게 이 대위 등기는 보세요. 신청은 누가 했고 채권자가 했고 누가 앞으로 등기했다? 채무자 앞으로 이렇게 이제. 요거 구분할 때. 그래서 뭐 의에 있어요. 의에 줄고 오시면 되고. 자, 두 번째는 요거 한번 보세요. 중요한 거. 지금 등기소가 지금 병의 등기 받아줬죠. 받아준 이유가 뭐예요? 병이 뭐니까? 채권자니까. 그럼 얘는 등기 신청 때 자기가 채권자임을 증명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채권자 대위 등기할 때는 채권자 증명 정보를 첨부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거 아셔야 돼. 그래서 책 어딘가 하면 거기 있어요. 자, 디귿번에 B번. 디귿의 B번. 그 끝에 보시면 대위원인을 증명한 정보를 첨부해야 한다. 근데 거기서 그 서류는 매매계약서, 차용증 등 그다음 사서증서도 가능이죠. 이 말은 뭔가 하면 공정증서는 당연히 되는 거고 뭐도 사서증서도 가능하다 그 뜻입니다. 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다시 여기서 이제 신청은 누가 했고 채권자 했고 누가 앞으로 등기했다? 채무자. 그럼 중요한 게 채권자 대위 등기는 등기 신청인, 명의인, 양자가 일치 불일치. 이때는 등기하고 난 후에 등기필 정보는 작성규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나와야 되겠죠. 요 주요 지문. 그래서 이제 요만큼이 이제 즐겨 뜨는 지문들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하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요거 왔어요. 구분 건물. 자, 다시 이제 구분 건물에서 일부가 보존 등기할 때 나머지 구분 건물에 무슨 등기? 그렇지. 표시의 등기. 그게 이제 동시에 대위 신청. 우리 시험은 꼭 이렇게 나와요. 구분 건물에서 일부가 소유권 등기할 때 나머지 구분 건물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있다. X.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나머지 구분 건물에 무슨 등기? 표시의 등기. 수재부 등기.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요거 왔어요. 이제 건물의 멸실 등기. 자, 그럼 이제 사건 보세요. 토지는 갑거, 건물은 을거. 을의 건물에 불이 났어요. 건물이 이제 다 타고 없어졌다. 이때는 이제 자, 멸실 등기하죠. 원칙은 누가? 을이. 얼마 이내? 1개월 내. 문제는 을이 1개월 이내 멸실 등기를 해요, 안 해요? 안 하고 1개월이 지나버렸다. 그땐 누가 와야죠? 갑이 와야죠. 그래서 갑을 뭐라 불러? 건물 대지 소유자의 대위 신청. 명칭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최근 추세가요. 이런 지문들이 묶어서 종합 문제 나와요. 이렇게 되고, 자, 문제 확인할게요. 자, 30페이지. 자, 스피드 업 보시고, 자, 1-3 이제 명칭함 쭉 보셔야 돼. 밑에 보세요. 32번. 갑이 금형위로 등기된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한 뒤 단독산성 병을 두고 사망한 경우. 네, 스토리가 딱 나왔어요. 갑과 계약을 했고 등기하기 전 사망했다. 상속인 병이 있네요. 병은 자신을 의무자로 하여 갑에서 직접 을로 이등기 신청할 수 없다? 신청할 수 있다가 돼야죠. 오케이. 여기 한 단어로 뭐다? 이제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
33번.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등기를 신청한 경우 채무자가 등기 신청이 된다? 자, 대위 등기할 때 신청인은 누구예요? 채권자죠. 채권. 34번.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자는 등기를 완료한 때는 채권자에게 등기필 정보를 교부해야 한다? 작성 교부 안 하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때 보세요. 자, 등기 정보는 작성 안 해주죠. 대신에 이제 을병이 둘 다 등기된 거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죠. 등기소에 뭘 준다? 그렇지. 등기 완료 통지서. 나중에 이제 완료 통지서 그게 이제 등기필증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35번. 갑을병 순으로 소유권이가 된 상태에서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갑이 을가병을 상대로 원인무효에 따른 말소 판결을 얻은 경우 갑이 확정 판결에 의해 병명의 등기를 말소를 신청할 때는 누구를 대위 신청한다? 그렇죠. 을을 대위해서. 중요한 게 뭔가면 여기 소유권 넘어간 상황이에요. 보세요. 갑과 을이에서 이제 소유권 이전. 다시 을병이 다시 소유권 이전. 근데 문제는 보니까 을병 등기 둘 다가 원인무효예요. 갑이라는 사람은 이제 소유권 찾아와야죠. 그럼 갑은 을의 등기, 병의 등기 뭐 먼저 지워요? 중간부터 끝으로 지워야죠. 근데 문제는 갑과 병의 계약이 없으니까 어떻게 말소해야 돼? 그렇지. 갑이 이제 을을 대위해서 병의 등기를 말소를 시키고 그랬죠. 소유권이 어떻게 돼요 이제? 을에게 돌아갔죠? 그다음 말소하겠죠. 오케이. 순서하셔야 돼. 그래서 35번도 빈출 지문이에요. 시험에. 36번. 일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분에 관해서 보존을 신청한 경우에 나머지 구분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이거 줄준 거 주세요. 첫 번째 끝에 나머지 구분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어디에 동시 신청해야 한다. 이렇게 돼야 되고요. 자, 또 하나 이렇게 적으세요. 나머지 구분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그 밑에 대위 신청할 수 있다. 똑같은 지문인데 두 개예요. 이 얘기예요. 자, 구분 건물에서 일부가 소유권 보존기 할 때 나머지 구분 건물의 표시에 등기죠. 이게 이제 동시 신청을 물어볼 때는 해야 한다가 와야 되고 대위 등기를 볼 때는 할 수 있다가 와야 돼. 법률 조문이 두 개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걸 가끔 틀리게 된 경우가 있어요. 시험에 이렇게 이제. 그래서 동시 신청은 해야 한다. 대위 등기 오게 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정확한 표현입니다. 37번. 멸실된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멸실 후 1개월 이내 멸승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건물대지 소유자가 대위해서 멸실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거 줄 그세요. 건물대지 소유자가 나왔고 대위 등기니까 할 수 있다가 온 거죠. 이렇게. 38번. 자, 등기된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건물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만이 멸실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 보세요. 건물이 멸실했죠? 을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누구도, 갑도. 요 문장이야지. 그래서 뭔가 하면 30주, 38주가 똑같은 지문이 이렇게 이제 표현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자, 오늘 39번은 볼게요. 39번 작년도 기출 문제인데, 자, 좀 어려운 지문이에요.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 내에는 상속인의 채권자가 대위권 행사해서 상속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할 수 있어요. 보세요. 아직 포기할 수 있는 기회 남아 있잖아요. 그럼 보세요. 그럼 만약에 채권자가 대위 등기했죠. 그럼 또 포기하면 될 거 아니야. 기회 안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제한이 없다 그 말입니다. 39번 작년 기출 중에 한번 보시고 막 열심히 외우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최근 특징이에요. 최근 특징은 제3제한 등기는 매년 시험이 나왔어요. 이렇게 이제 종류 보시고 대신 이제 그 지문도 잘 확인하고 계셔야 돼. 그다음 이제 옆에가 2번에 이제 신청 정보 및 첨부 정보라고 되어 있죠. 가장 어려워하는 서류 파트예요. 여기를 확 줄여버릴게 이제 줄여버리고 자 뭔가 하면 어차피 서류 파트는 최근 시험에 그거 나왔어요. 거래 신고 필증 매매 목록 그거 하나. 또 하나 이제 등기필 정보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서류 파트에서는 요 두 개는 꼭 보셔야 돼. 또 하나가 이제 등기 신청 정보 이렇게 세 개.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이제. 일단 첫 번째 이제 자 서브노트 잠깐 펴주시면 서브노트 간단히 좀 체크하고 갈게요. 자 93페이지 이제 빼고 나중에 다시 서류 파트인데 요만큼인데 이렇게 하세요. 첫 번째 이거 하셔야 돼. 등기 신청 정보, 등기필 정보 두 개 위주로 보시고 나머지는 나중에 이제 문제 풀면서 확인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중요한 거 좀 추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요거 떠올려보세요. 등기 신청 정보는 간단히 말하면 뭐? 정확히 말하면 등기 신청서 작성 방법 원칙은 뭐다? 일권 일신청 정보주의고 요거 예외가 있죠? 예외가 이제 일괄 신청 그랬지 이제.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일괄 신청은 요건이 있어요. 관할 등기소가 동일하고 등기 목적과 등기 원인이 동일한데 그때 이제 일괄 신청할 수 있다 나왔고 또 그것도 나왔었어요. 같은 채권 담보인데 같은 채권 담보 그때는 소유자가 달라도 일괄 신청할 수 있다 됐고 이제 거기서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 봐야죠. 이제 간인과 정정인. 자, 보세요. 신청 정보가 많아요. 빠트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이제 간인과 정정인인데 보세요. 간인은 권리자 의무자가 다수인인데 간인은 누가 하고? 간인은 그중 1인 법에는 그중 1인인데 엄밀히 말하면 각각 1인 권리자나 의무자나 그랬고 그다음 이제 정정인은 누가 날인한다? 요건 전원이다. 그래서 이제 거기 책에서 3번 좀 보시고 4번 뒤에 있어요. 4번이 이제 정정인 이렇게 이제 요거 뭐 간단한 사항이고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요거 하세요. 이제 일반적 필요적 외우지 마시고 요건 또 올려보세요. 지금 요 파트 이제 신청인이 문제인데 자 보세요. 신청인 우리 등기 신청할 때 신청인에 뭐 적어요?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그다음에 이제 법인일 때는 뭐 적어줘요? 법인의 명칭, 사무소,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쓰고 그다음에 대표자 관리인에 뭐 적어? 대표자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만. 주소만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그거죠. 그다음에 비법인 사단 명의로 등기할 수 있죠. 자, 비법인 사단일 때 비법인 사단에 뭐 적어야죠? 명칭, 사무소,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쓰고 그다음에 대표자 관리인에 뭐 적어?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그게 포인트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책에서 이제 거기 자 94페이지 박스 있죠. 신청인. 그 박스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책은 요거 시험 나왔어요. 책은 신청인 파트가.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자 보세요. 자, 필요적은 꼭 적어야죠. 그럼 이제 다른 법에서 우리가 임의적이란 말이 나오죠. 다른 법에서 임의적이란 말은 쓰든 말든 맘대로 그 말이에요. 원래는. 근데 중요한 게 뭔가면 임의적 사항을 계약서에 적으면 신청 정보에 기재할 수 있다. 기재하여야 한다. 기재하여야 한다. 그게 중요해요.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책에서 4번에 2번 지분 꼭 보셔야 돼 이제. 됐고.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일단 신청 정보 파트는 읽어보셔야 돼. 뭐 기본적으로 이제 책에 등장합니다. 이렇게 되고 이제. 그다음 그래서 원인 정보 파트는 별 문제는 없고요. 지금은요. 일단은 넘어가시면 되고. 요거 확인해야죠. 이제 넘어가서 거래 신고 필증. 자, 98페이지 밑에 박스. 여기서 이제 최근에 요거 2년 연속 시험 나왔어요. 자, 그럼 하나 보세요. 제목이 거래 신고 필증이죠. 자, 그럼 보세요. 거래 신고 필증 제출 이유가 뭐예요? 요거 이제 거래 가액을 등기하려고. 거래액 등기고. 자, 줄 보세요. 거래 가액은 등기를 다 하는 건 아니죠. 요건이 있죠. 첫 번째가 2006년 1월 1일 이후. 첫 번째. 두 번째는 매매 계약서가 원인 정보일 때. 세 번째가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요 세 개 충족하면 그때 등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소유권 이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할 때 이렇게. 그래서 이 두 문장 아셔야 돼. 그다음 또 하나 보세요. 원래는 신고 필증이 하나만 나오죠. 문제가 온 건 예외적으로 매매 목록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목록이 언제 필요한지 그거 알아야 돼. 그래서 볼게요. 원칙은 뭐만 나오고 신고 필증 하나만 나와요. 예외적으로 뭐가 나온다? 예? 매매 목록이 나오는데 매매 목록은 한 개의 신고 필증에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인 때? 2개 이상인 때 나와야 되고 이렇게 돼서요.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번에 갑이요. 자기 소유의 토지와 단독주택을 5억에 팔았어요. 문제가 보세요. 토지 건물을 5억에 팔았죠. 그럼 토지가 얼마예요? 건물이 얼마예요? 모르죠. 그때 뭐 만들어라? 매매 목록 만들어라 그 말이죠. 이제 첫 번째 부동산이 2개 이상일 때. 두 번째는 한 개지만 이제 수인과 수인. 자 보세요. 이제 빌딩 하나 사고 팔았어요. 빌딩을. 그랬더니 매도인도 여러 명, 매수인도 여러 명. 이때 뭐 만들어라?
매 목록을 만들어야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보세요. 그럼 이제 신고를 딱 하면 등기하겠죠? 원래 이렇게요. 원래 거래가액을 등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거래가액은 갑구이 있죠. 제일 끝에 가면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이 있죠. 거기다가 거래가액을 적어줘요. 이게 원칙이에요. 이제 딱 보면 이제 쓰였어요. 거래가액 5억 이렇게. 일단 뭐 하나 팔았을 때고. 자, 두 번째는 목록이 제출됐어요. 목록이란 말은 부동산이 이제 2개 이상이죠. 그때는 가격을 쓰면 안 되죠. 보세요. 원가면 지금 토지 건물이 5억이었죠. 토지인지 5억 적으면 돼요? 토지가 5억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때 뭘 적어라? 매매 목록 번호로 이제. 그래서 작년 시험에 요거 시험 나왔어요. 이렇게 했어요. 자, 거래 가액은 등기 원인란에 기록한다. 그게 작년도 문제였어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요거 하시면 돼. 속으로 이제 피 웃었어. 문제냐 그게. 근데 쏘가. 그래서 보셔야 돼. 그다음에 중요한 서류. 요거 봐야지 이제. 등기필 정보. 자, 맞아 볼게요. 자, 기억하세요. 등기필 정보의 정식 명칭이 뭐다?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 요거 꼭 명시하셔야 돼요. 이제 정식 명칭. 자, 그럼 하나 기억하세요. 등기 신청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원칙은 첨부해야 하네. 첨부해야죠. 자, 근데 문제는 첨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불첨부. 또 하는 거면 잃어버릴 수 있죠. 멸실했을 때. 이 두 가지 원래 시험 나왔어요. 자, 다시 여기 잘 잡으세요.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제 갑이 소유자죠. 그럼 갑 앞으로 등기했어요. 그럼 등기한이 갑한테 뭐 줘요? 등기필 정보를 주겠지. 그 다음에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이제 소유 등기하러 와야죠. 이렇게 해서요. 을이 갑에게 대금을 주고 을이 갑한테 이제 등기하게 서류 내놔 그러겠죠? 서류가 뭐예요? 그게 등기필 정보야. 그거 넘겨준 거 없겠죠. 을이 보세요. 이제 갑의 정보 가지고 등기하러 왔죠. 그럼 등기한이 보세요. 정보 확인을 딱 하면 진짜로 팔았구나 믿을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럼 등기한이 을 앞으로 등기했어. 그럼 이제 보세요. 지금 여기서 이제 을이 신청할 때 정보 가지고 와야죠. 그거 좀 물어보는 거라고 치면. 그래서 자 기억하세요. 자, 등기할 때는 원칙은 등기필 정보를 첨부한다 안 한다. 원칙은 한다 이렇게 하고 첨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 등기 의무자가 없을 때. 두 번째는 권리의 등기가 아닐 때. 세 번째, 등기의 진정성 보장. 근데 보세요. 이 세 가지 경우는 정보를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지. 여기서 이제 불첨부. 요게 이제 중요한 출제 포인트였어요. 시험 나왔었고. 다시 이제 확인할게요. 자, 중요한 거기서 이제 자, 첫 번째, 등기 의무자가 없다. 그러면 의무자가 없는 등기는 뭐가 있어요? 그 이제 뭐 보존 등기나 상속 등기. 두 번째는 권리의 등기가 아니다. 다른 말로 무슨 등기? 표시의 등기. 세 번째, 등기의 진정성 보장. 됐고. 자, 고개 드시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시험 나올 거예요. 자,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때는 원칙, 등기필 정보를 첨부해요, 안 해요? 원칙은 안 하지. 원칙 믿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잘 들어야 돼. 판결에 의해서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신청할 때는 첨부한다, 안 한다? 권리자 신청할 때는 안 한다지. 왜? 의무자가 줘, 안 줘? 안 주잖아. 그런데 판결에 의해서 승소한 등기 의무자 신청할 때는 한다. 왜 한다? 있으니까. 그래, 그거 나와야 돼. 왜 여기 시험 나온 거야, 여기서 이제. 표정이 이제 드디어 어려워하는 표정이 보였어, 이제. 자, 그래서 책 보세요. 99페이지 3번의 기억 중간에. 판결에 의한 등기 별표 쳐놨지? 안 쳐놨다고? 자, A번. 자, 원인 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서인 때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이게 원칙 지문이야, 원칙. 첫 번째고. B번.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에 의해서 등기를 신청할 때는 첨부한다, 안 한다? 왜 안 한다? 없으니까. 그 다음에 또 다만 승소한 등기 의무자 신청할 때는 첨부? 왜? 있으니까. 자기 거니까 갖고 와라 그 말이죠. 이거 해결하셔야 돼. 이게 막상 시험 뜨면 당황스러운 질문이에요. 이제 하나. 그래서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 보세요. 또 여기서 이제 보세요. 매매 계약을 체결했죠. 대금 받았죠? 넘겨줘야죠. 근데 갑이요, 정보를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면 이제 자, 요 갑이 등기소 가서 재발급 신청하면 재발급 해줘요, 안 해줘요? 절대로 안 해주죠. 자, 그럼 이제 문제. 그럼 이제 방법이 세 가지 있지. 그럼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돼? 나중에 을이 갈 때 갑이 따라가서 얼굴 보여주면 되겠지. 첫 번째 이제 등기 의무자나 법정 대리인이 직접 출석한다. 두 번째가 변호사, 법무사의 위임 확인 정보. 세 번째 공증서 부본. 방법 세 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우리 시험 특징은 뭔가 하면요. 여기 원래 불초무 멸실 두 개가 맨날 시험 나왔어요. 이렇게 이제 나오다가 이제 두 개는 꼭 아셔 계셔야 돼.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렇게 합니다. 최근에는 자, 이 책 보시면 양가로 5번 별표 딱 쳐놨죠? 자, 이제 보세요. 제목을 잘 보셔야 돼. 제목이 등기필 정보의 작성 및 통지라고 돼 있죠. 자, 이거 뭔가 이 얘기예요. 그럼 이제 신청 딱 했죠. 그럼 이제 등기소가 을 앞으로 등기했으니까 을이 소유자인 거 알아야 몰라요. 등기했으니까 알지. 등기소가 이제 을에게 뭘 줘야 돼? 그렇죠. 새로운 등기소정을 줘야 되겠죠. 그걸 물어보는 거야. 그럼 자, 구분하세요. 불첨부 멸실은 갑거를 물어본 거고 양가로 5번은 누구보다 을에게 이제 새로운 정보를 주냐 안 주냐 그 얘기라고 지금. 그래서 이 두 개를 구분을 안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등기필 정보에 작성 및 교부 나오면 통지 나오면 이건 누구한테? 을에게 새로운 정보를 주냐 안 주냐 그 얘기라고. 그래서 달라 경우가 꼭 구분하셔야 돼. 자, 볼게요. 그럼 첫 번째 이제 우리 옛날에는 등기 필증 그랬거든요. 등기 필증은요 어떤 등이지 등기한 필증을 다 줬어요. 지금은 아니야. 지금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등기필 정보를 작성 교부하는 경우 이게 세 가지가 이제 규정되어 있죠. 첫 번째 무슨 등기? 권리의 보존, 설정, 이전기 했을 때. 말소 등기나 멸실 등기는 줘요 안 줘요? 안 준다 그 말이지. 두 번째 설정, 이전을 위한 가등기 했을 때. 세 번째는 권리자를 추가하는 변경, 경정기 했을 때. 포인트. 권리자를 추가하는 요 말이 와야 돼. 그럼 이건 어때요?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등기 했을 때. 작성 교부해 안 해? 그럼 표시 등기 아니야. 그냥 안 주는 거라고 했겠지. 포인트. 권리자를 추가한 요 말해야 돼. 세 가지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정보를 받아보면 정보에는 중요한 게 두 개 있죠. 일련 번호는 몇 자리? 12자리. 비밀번호가 50개. 이렇게 돼. 그다음 이제 또 자, 이제 등기일조 정보를 작성 교부 다 하는 게 아니죠. 작성 교부를 안 하는 경우가 있지. 그래서 뭔가 중요한 게 요 등기필 정보는 원래요. 등기 신청인, 명인이 일치하면 줘요. 다시 등기필 정보를 언제 준다? 등기 명의인과 신청이 일치할 때. 여기 보세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신청했죠? 누가 앞으로 등기했어요? 을 앞으로. 그러면 신청인 명의 일치 불일치. 일치. 이때 주는 거죠. 만약에 양자가 불일치할 때는 등기필 정보는 작성 교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되겠지 이제. 그럼 이렇게 나올 거예요. 첫 번째가 이제 채권자 대위 등기했을 때. 두 번째가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했을 때. 세 번째는 승소한 등기무자가 신청했을 때. 자, 이거 하나. 좀 보세요. 승소한 등기무자 신청했죠. 신청은 누가 했고? 의무자가. 누가 앞으로 등기했어요? 해소한 권리자 앞으로. 양자 일치 불일치. 그러니까 안 주는 거지 이제. 또 하나. 관공서 촉탁 등기했을 때. 자, 촉탁 등기도 촉탁은 관공서가 있지만 명의는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원칙은 안 준다 그 말이에요. 예배가 있긴 있어요. 원칙은.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꼭 아셔야 돼. 작성 교부하는 거 하나, 첫 번째. 요 세 개. 작성 교부 안 하는 거 세 개 구분하셔야 되죠. 그래서 가끔 여기를 되게 어려워하세요. 요거는 뭔가 하면 을 앞으로 등기했을 때 그 가정을 물어보는 거겠지. 그래서 이제 달라요. 아까 불초무 멸실은 누구 거였고 갑 거를 물어보는 거였고 여기는 누구 거? 을 거를 물어본다는 거. 구분하셔야 돼. 그래서 서류 파트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다른 서류들은 출제 비중은 되게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두 개 줄 문제 한번 확인할게요. 자, 31페이지. 자, 보세요. 스피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게요. 40부터 46까지가 거기에요. 등기 신청 정보 파트예요. 46번까지가 볼게요. 40번. 자, 같은 채권 담보를 위해 소유와 다른 여러 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을 신청하는 경우 일권의 신청 정보를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거기 꼭 그 말 알아야 돼. 같은 채권 담보일 때 이렇게. 그래서
같은 채권담보니까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됐고 그 문제 한 3번 나왔어요. 시험에. 41번 등기 신청인이 다수일 경우 신청정보 간이는 그중 1인이 하면 되지만 정정인은 전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차이점 간인과 정정인 비교. 42번 자, 신청서에 간인을 하는 경우 권리자가 여러 명이고 의무자가 1명일 때는 권리자 중 1명과 의무자가 간여명목으로 한다. 우리가 1인 그랬죠? 1인 엄밀히 말하면 각각 1인이니까 이 말 맞는 말이지. 권리자 하나 의무자 하나 그 얘기죠. 43번 신청서 문자를 삭제한 경우에는 글자 수를 난해에 적으며 문자 앞뒤에 가로를 붙이고 이에 서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그렇지. 서명 또는 날인이야. 하고 아니야. 또는. 자, 이 얘기예요. 자, 신청서를 쓰는데 이렇게 됐다고 지금. 자, 보세요. 글자가 틀렸죠. 이렇게 이제 여기다 가로를 이렇게 붙이고요. 여기다 지워. 이렇게 이제 옆에다가 싹 적어줘. 삭3 적어줘. 자, 삭3이 뭘까요? 삭제 3글자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럼 여기다가 이제 보세요. 원래는 도장을 찍었죠. 정정인. 지금은 여기다 사인해도 돼. 그럼 문제를 보세요. 자, 날인과 서명을 2개 다 해야 돼?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 하나만 하면 되겠지. 그래서 서명 또는 날인이야. 시험에 뭐라 나왔어요? 서명하고 날인 이렇게. 요거 안 보여. 미리 알아야 돼. 그래서 하는 말 보세요. 앞으로 시험 보러 가시면 협력하는 데는 좀 정해져 있어요. 아무 데나 안 파요. 이렇게 이제 미리 아셔야 돼. 주요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44번 갑과 을이 토지를 공유하기로 하고 매수하여 이전등기 신청한 경우 신청서에 지분을 적지 않아도 된다? 자, 요거 이제 공유네요. 공유 토지는 지분 적어 마라. 적어 마라. 적어야지. 공유는 원칙은. 합유는 안 쓰잖아. 공유는 적어야 돼. 원칙은. 적지 않아도 된다. X. 45번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보세요. 뭔가 하면 이전 등기 신청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말은 기록 안 하는 거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첫 번째 토지 소유권이니까 지목 적어줘요 말아요. 적어야지. 소재 지번 적어야죠. 토지대장 정보? 이건 첨부할 서류지. 기록할 게 아니지. 답은 걔야. 그 다음에 등기소 표시, 관할 등기소 적어줘야 되고 등기원인가 등기 목적. 자, 뭔가 보세요. 45문제 문제를 아주 먹같이 냈어요. 근데 다 맞췄어요. 뭔가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야 돼. 원래 신청 정보의 기록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냈어야 되는 건데 문제 잘못 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앞뒤가 좀 안 맞아. 그래서 이제 이의제기 하려고 그랬는데 다 맞았더라고요. 이의제기 안 했어요. 이게 기출 좀 그때 옮겨놨어요 제가. 자, 그 다음 또 46번.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토지 소유권 등기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 정보에 토지의 면적, 권리자의 등기필 정보,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해야 한다. 자, 보세요. 이제 소유권이 하는 경우죠. 토지 면적이나 권리자 등기 정보는 기록하겠죠. 오죠. 다시. 권리자 아니고 등기 의무자에 의무자. 등기할 때니까 의무자 거 갖고 와야지. 또 이제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신청인이 법인이죠. 법인에서는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만 쓰는 거예요. 주소는 없어.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법인에서는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만. 그리고 비번일 때가 이제 대표자의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이게 이제 작년도 기출지문이에요. 그 다음 이제 47부터 50까지는 거기에요. 등기 원인 정보. 나중에 풀어오시면 돼. 별 문제 없어요. 51번 가세요. 51번. 이제 거기가 이제 거래신고 필증 파트. 51번. 2022년 체결된 부동산의 매매 계약의 계약서를 원인 증서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자, 줄거볼게요. 2022년 줄긋고 이제 매매 계약의 계약서 됐고 또 소유권 이전 등기니까 이때 이제 거래 신고 필증을 제출해야 돼 말아야 돼요?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아까 이렇게 했잖아요. 2006년 1월 1일 이후 하나 첫 번째고 이거는 매매 계약서가 나왔고 또 하나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이 세 개 충족하면 등기해야 돼요. 그래서
자, 51번 이상 없고. 이제 그다음 문제. 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죠. 이때 뭐가 좋아야죠? 매매 목록을 첨부해라 그 말이지. 그다음 52번. 자, 위의 경우에 거래 부동산이 한 개라 하더라도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 매수인 사이에 매매 계약인 경우에는 매매 목록을 첨부 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자, 이제 빌딩 하나 사고 팔았어요. 매도인도 여러 명, 매수인도 여러 명 갖고 와야지. 53번. 등기하는 거래가액을 등기록 중 갑구에 등기 원인란에 기록한 방법으로 등기한다. 등기 원인란이 아니고 제일 끝에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 그래야지. 이제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 여기가 이제 거기에 이제 거래신고 필증 파트였습니다. 그 다음에 54부터 63까지 묶으세요. 54부터 63. 이게 이제 거기에요. 등기필 정보. 가장 중요한 서류예요. 자, 54번.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여 정보를 통제하는 자가 소유권을 신청한 경우에 등기필 정보의 제공으로 등기필증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거기서 줄 그세요. 그 끝에 달라. 등기필 정보 제공으로 등기필증 제출을 대신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옛날에는 등기필증이었어요. 지금은 뭐다? 등기필 정보. 명칭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이제. 55번.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신청할 경우 등기필 정보를 요하지 않는다. 이제 구분할게요. 상속 등기는 공동 단독. 단독이가 필요 없겠죠. 유증은 공동 신청이잖아. 그러니까 의무자 거 넘겨줘야지. 그 주요 지문이야. 꼭 아셔야 돼. 그래서 유증 등기할 때는 등기필 정보는 첨부한다 안 한다? 첨부한다. 이렇게 되고 이제. 자, 56번. 자, 등기 권리자가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을 신청할 경우 등기 정보를 요하지 않는다. 자, 누가 신청해요? 권리자가. 첨부? 그렇지. 없잖아. 안 하는 거지. 그 다음에 57번. 자, 승소한 등기무자가 단독으로 권리가 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누가 신청했어요? 승소한 의무자니까. 왜 첨부한다? 왜 첨부한다? 있으니까. 그래. 소리 지르지 말고 시끄러워. 그래서 이제 56, 57 묶으세요. 2개. 2개 꼭 구분하셔야 돼. 이게 막상 쏘가리 시험 보러 가면. 자, 58번. 자, 지자체가 등기 권리자인 경우 등기하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하지 않는다. 자, 여기 보세요. 지자체가 권리자죠. 이거 촉탁 등기잖아요. 촉탁 등기가 등기필 정보는 작성 교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말이지. 거기는 이제 요 문장이에요. 자, 그다음 59번. 승소한 등기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필 정보를 권리자에게 통지 안 해도 된다. 보세요. 신청은 누가 했어요? 승소한 의무자가. 누가 앞으로 등기했어요? 권리자 앞으로. 양자 일치 불일치. 불일치하니까 작성 교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말이지. 요 문장이에요. 요 문장. 여기 시험 나온다. 이렇게. 그다음 또 60번. 자, 법원의 등기한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가압류 등기를 하기 위해 직권으로 부존등기를 하는 경우 직권 부존등기예요. 소유자에게 등기필 정보를 통지하지 않는다. 직권 부존등기죠? 자, 그럼 보세요. 여기잖아. 자, 이유 말씀드릴게요. 직권에 의한 소유권 부존등기잖아요. 그럼 신청은 누가 했어요? 아니? 아무도 안 했어. 직권 등기잖아. 신청인이 없다고. 그러니까 작성 교부할 이유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58, 59, 60 3개 묶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3개 구분해야 돼요. 이렇게 이제. 자, 그다음 61번. 자, 등기 권리자가 등기필 정보를 분실한 경우 관할 등기소에 재교부 신청할 수 있다? 자, 재교부는 절대로 안 해주죠. 근데 재밌는 거 61번 문제 그거 30회 정답 지문이었어요. 정답 때는 정답으로 뜨는 지문이라고 30회 때. 자, 그다음 이제 62번. 등기필 정보를 멸실한 경우 변호사가 대리인으로서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 의무자 또는 법정에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정보를 두통 첨부하면 된다. 줄좀 긋게요. 자, 쭉 넘어가서 보니까 이제 여기서 자, 멸실한 경우 줄 그어주시고, 자, 그다음에 변호사가 나왔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위임 확인 정보. 이거 이제 하나로 바꿔주세요. 한 통으로. 이거 안 바꿔놨네.
송천바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62번은 뭐 이렇게 하세요. 자, 중요한 건 이제 위임 확인 정보는 누구만 작성할 수 있다? 변호사, 법무사만. 그 외에는 못해요. 그 다음에 이제 63번. 한번 풀어보시고. 자, 63번. OX. 자, 고개 들고. 고개 들고. 자, 이제 열실함은 방법 3개. 첫 번째, 의무자가 직접 출석. 두 번째, 변호사, 법무사의 위임 확인 정보. 세 번째가 공증서 부본. 63번은 뭔데? 이 셋 중에? 없잖아. 속은 이유가 뭔지 알아요? 특정일자 때문에 속은 거야, 지금. 자, 이게 장난치는 방법입니다. 문제를 쭉 낼 때요, 문장을 길게 쓰고 우리 잘 아는 단어 있죠? 하나 싹 집어넣어. 특정일자 이렇게. 특정일자 언제 나왔지? 그래, 임대차에 나오는 거 아니야. 임대차 확정일자 받잖아. 여기 왜 와, 확정일자가? 이게 뭔가 이 얘기예요. 막 읽다가요, 딱 나왔어. 확정일자. 나 이거 알아, 씨. 이게 넘어간다니까. 확정일자 나올 이유가 전혀 없는데, 여기 지금. 근데 그 문장이 속아요, 시험 보러 가면.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문제 풀다가 아싸 이제 확정일자 나왔어. 씨, 나 이거 아는 애야, 씨. 이거 아니야. 여기 나면 안 돼. 그래서 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서류 파트는 이 정도가 이제 뜨는 지문이에요. 서류 파트 보시면 되고, 나머지 서류 파트는 나중에 다시 정리하시면 돼. 그래서 이제 그 뒷도 나머지 서류도 이제 5장에서 또 언급이 될 겁니다. 자, 됐고,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3장 나머지 정리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